12쪽에 보시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라고 되어 있죠. 자, 찾았습니까? 네. 자, 이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에 관해서 이제 배우는데 둘 다 투기 막는 제도예요. 자, 그래서 이 투기과열지구도 투기를 어떻게 막느냐, 여기에 첫째 분양권 입주자 지위죠. 지위 전매 못하도록 제한시키고 대출을 규제시켜서 자 투기 막는 제도고, 조정 대상 지역은 여기도 분양권 입주자 지위죠. 지위 전매 못하도록 제한하고, 자 그다음에 대출을 규제하고, 여기는 청약을 제한시키고, 그 다음에 세제 규제, 세금 규제도 네 가지를 통해서 투기를 막는 제도인데, 조정 대상 지역은 투기가 과열된 곳도 지정할 수 있고, 한편 또 위축된 곳도, 주택거래가 위축된 곳도 지정할 수 있는데, 지금 전국에 과열지구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축지역 지정된 거 없어요. 그래서 범위는 훨씬 더, 이게 지정 범위가 어떻습니까? 커요, 조정 대상 지역이. 그래서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가 투기 과열지구로 딱 지정하면은 이 투기 아주 심한 곳입니다. 그 주변 지역에 자 투기가 과열될 우려가 있죠. 그럼 이 주변 지역에다 지정하는 것이 뭐다?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그래서 뭐 또 주택거래 위축된 곳도 지정할 수 있는데, 이런 형태로 되니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인한 제한 받고, 조정대상 지역에 따른 제한 이중으로 받아버리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제도가 2017년 8월 2일 날 자 정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투기 거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일단 뭐로? 조정대상 지역 다 묶어버려요. 그 중에서도 가장 투기 심한 곳은 이 투기가 알고 있죠. 또 묶어서 규제를 해버리니까 어떤 효과가 나느냐, 전국적으로 거래가 아예 어떻습니까? 제한돼 버리죠. 거래가 제한됩니다. 지금 현재 이게 발표된 이후에 전국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70~80%가 폐업하게 만든 주된 제도입니다. 그만큼 거래를 못하도록 묶어버리니까 상당히 제한이 많이 따르는데, 이러다가 한 1~2년 뒤에 조금 풀어주죠. 예,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던 것도 해제시켜주는 것도 있고, 조정대상지로 묶은 것도 좀 해제시켜서 조금 거래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줬는데, 여전히 이게 정된 곳은 거래 자체가 어떻습니까? 예, 못합니다. 예. 자, 전매, 분양권 전매 아예 안 돼요. 그러죠. 또 주택을 살려면 대출 받아야 되죠. 대출 아예 안 해요. 또 주택 거래하면 조정대상 지역에서 뭐도 세제 규제, 세금을 폭탄 때립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예, 거래가 상당히 위축이 되어버렸죠. 자, 이렇게 해서 뭐 투기 막는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본 건 아닙니다. 왜? 전국적으로 울산에 투기가 많습니까? 전혀 울산에 이 필요 없어요. 오로지 어디? 서울. 오로지 서울이에요, 오로지 서울. 그런데 서울에서 큰 효과를 보느냐, 이거 발표된 이래로 계속 가격이 투기로 인한 가격이 폭등했죠. 그래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제도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뭐 현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죠. 투기 막기 위해서 가진 방법 다 써야 되니까. 자, 그런 방편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다, 이렇게 아시고, 자 책에 보시면은 자 투기과열지구 지정권자 찾았습니까? 줄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을 회신해야 하며, 자, 둘째입니다. 또 시도지사가 토의가일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 의견 듣는다. 의견의 동그라미. 시도지사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뭐 해야 됩니까? 협의의 동그라미. 토의가일지구 지정기준 토의가일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줄칩니다.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에 지정합니다. 그 다음 그냥 봅시다. 그 지역의 청약 경쟁률, 주택가격, 주택보급률,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주택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이 정하는 다음 기 충족한 곳에 지정하는데, 자, 박스 안에 1, 2, 3 있죠. 여기에 지정한다 이 뜻이야. 이럴 경우에 1번 주택의 공급이 있었던 주치입니다. 직전 유결관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하면 이걸 지정하겠다 이 뜻입니다. 1번 주택의 분양 가격이 직전부터 20% 이상 감소의 동그라미. 자, 30% 이상 감소의 동그라미. 분양 가격이 30% 줄었다는 것은 공급 계획이 확 줄었다는 뜻이죠. 그 주택 수요가 있어서 투기가 일어난다 이 뜻이죠. 자, 이번에 주택부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 계획의 승인이나 건축부에 따른 건축 허가 실적이 자, 직전 연도에 비해서 급격하게 감소의 동그라미. 자, 사업계획 승인 실적이나 건축법상 허가 실적이 줄었다는 것은, 급격히 줄었다는 것은 주택 공급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수요가 올라가니까, 자, 투기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지정해라 이 뜻이죠. 그 다음 3번에 1번. 시도별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의 동그라미. 자, 그러면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보다 이하라면 보급이 잘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택 수요가 많으니까 투기가 일어날 수 있고, 시도별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의 동그라미. 자,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라는 것은 자가주택이 그만큼 소유자가 전국보다 평균 이하로 작다는 뜻이죠. 수요가 많아진다는 뜻이니까 투기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주택 공급 물량이 입주자, 저축, 가입자 중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는 주택 청약 1순위자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은의 동그라미. 적었을 경우에는, 자, 1순위자가 훨씬 많다는 뜻이죠. 수요가 폭등하니까 투기가 일어난다 이 뜻이. 이럴 때 지정한다 이 뜻이에요. 자, 지정 절차 심의 그 장 읽어봅시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일정 지역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투기가를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공고통보 이름 보시면 됩니다. 자, 투기가지구 해제라고 되어 있죠. 투기가지구가 지정되면은 분양권 지전매 제한이 아예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 사적 자치, 개인적 거래가 상당히 제한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격 안정이 되면은 빨리 이거 해제시켜줘야 돼요. 그 해제시켜주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자, 거기 보시면은 1번에 투기가지구 재검토 및 해제라고 되어 있죠. 1번 그 줄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1년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가일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투기가일지구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검토했는데 1년마다 재검토했는데 안정이 됐다면 해제해 줍니다. 이번에 투기가일지구 해제 요청 및 해제 요청 보시면, 투기가일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투기가일지구 지정 및 해제된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없어졌다 인정할 경우에는 줄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투기가일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해제 요청에 따른 심의 결과 통보. 자, 투기가일지구 지정
해제 요청받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는 줄칩니다. 요청받은 날부터 며칠 내에 40일 내에 주정책 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서 그까지 줄치고 투기할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투기할 지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제 방법이 크게 두 가지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이라 되어 있죠. 자, 조정대상 지역은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거기 줄치시고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하시죠. 자,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 지정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과열지구 위축지역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현재는 과열지역만 지정해놨습니다. 과열지역 보시면 주택가격,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는데, 자, 거기에 과열지역은 박스 안에 보시면 직전월 갈로 띄워놓으시고 부터 소급해서 줄칩니다. 상결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에 포함된 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이 돼야 돼요. 자,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얼마 초과돼야 됩니까? 1.3배 초과돼야 돼요. 자, 초과한 지역으로서 1번 직전부터 소급해서 주택 공급이 있었던 줄칩니다. 자,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했으나 하거나 공주택 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 모두 10대1을 초과한 지역. 이는 앞에도 봤죠. 그래서 그 1번 옆에는 이렇게 씁니다. 자, 거기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할 때도 거기 나왔죠. 그 다음 또 투기, 자, 과열지구에서도 나왔어요. 그렇게 옆에 쓰시면 돼요. 자, 이번에 봅시다. 직전부터 소급해서 줄칩니다. 상결간 분양권, 자, 갈로 떼놓으시고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지역도 과열지역 지정이 되고, 세 번째, 시도별 주택 보급률,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의 동그라미 하고, 그 옆에는 요 말만 쓰면 되죠. 거기 투기할주도 대상이 되죠. 그래서 여기 그림처럼 투기할주가 조정대상 지역이 겹치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중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과위축지역 보시면 이거는 주택거래가 위축되어 있는 곳이에요. 박스 안에 위축지역은 줄칩니다. 직접 소급해서 6개월간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 1.0% 이하인 지역, 여기 줄치시고, 자, 그래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버렸죠. 자, 여기 해당하는 지역에서 1번 직전부터 소급해서 줄칩니다. 3개월 연속 주택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자, 감소한 지역은 위축지역으로 지정이 되나. 그 다음 2번에 직전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자, 줄칩니다. 3개월간 평균 미분양 주택 갈로 띄름쓰고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인 지역. 3번, 자, 시도별 주택 보급률,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초과했던 거라. 초과됐으니까 주택 보급이 많이 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택 거래가 없으니까 위축이 됐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하시는데 올해 시험에 이거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일에 9월달이나 10월달 돼서 이게 또 바뀔 가능성이 높고, 안 바뀌면 놓을 거고 바뀌면 안 놓을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됩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자. 지금 미리 열심히 외우실 필요 없고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알겠습니까? 네.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자, 지정 절차 밑에 조정대상적 해제는 5, 6월달쯤 보면 됩니다. 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 등 찾았습니까? 예. 자, 거기에는 입주자 지위, 이걸 흔히 우리가 분양권이라 하죠. 분양권. 자, 그 다음에 신규 분양
분양주택. 자, 여기에 대해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10년 범위 내에서 전매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가 전매 제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입주자 지위나 신규 분양받는 주택의 투기 방지를 위해서 10년 범위 내에서 전매를 어떻게 한다?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대상은 4가지입니다. 첫째, 투기 가열 지구에서는 입주자 지만 전매 제한됩니다. 네, 여기는 주택은 전매 제한 안 돼요. 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입주자 지만 전매 제한되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를 정할 때는 그 주택과 지위 2가지가 전매 제한되고, 그 다음에 공공택지, 외택지 일 때는 주택도 전매 제한되고, 그 다음에 지위도 전매 제한됩니다. 자, 그럼 울산을 생각해 봅시다. 울산광역시는 여기 없죠? 종대상지가 없고 분양가 산지 없을 것이고, 요게 상대예요. 공공택지, 외택지, 민간택지, 울산광역시인데 대부분 민간택지죠. 주택과 지가 전매 제한된다 이 뜻이. 사실상 전국을 다 전매 제한하겠다 이 뜻이에요. 네. 자, 책에 보시면은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출처입니다.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된 지위. 자, 갈로 떼어놓으시고 로서 다음 각고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10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 주택 지위를 전매 갈로 떼어놓으시고 하거나 전매할 수는 할 수 없다 줄치고, 갈로 안에 상속의 경우는 제의한다는 말이죠. 그게 줄치고 상속으로 인한 전매는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전매 대상 지위 및 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1번 줄칩니다. 투기가일주안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자 선정 지위 줄치고 지위에만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2번 줄칩니다. 조정대상지에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자 선정 지위 줄치고 지위 동그라미. 3번에 줄칩니다. 분양가 산재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자 선정 지위 줄치고 주택 동그라미 지위 동그라미. 4번에 공공택지 외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 입자 선정지 줄치시고 역시 주택 동그라미 지위 동그라미. 자, 그래서 보시면은 투기가일주나 조정대상지는 입주자 지위만 전매 제한하겠다는 뜻이고, 분양가 상한제나 공공택지 외택지는 주택과 지위 2가지를 다 제한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내려가면 전매 행위 등 제한 기간이 되어 있죠. 자, 이번에 공통사항에는 1번만 줄쳐보세요.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라고 선정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우리 당첨자 발표되죠? 그날부터 전매 못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2, 3, 4는 안 보셔도 되고, 내려가서 투기가일주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 입자 선정지는 전매 제한 기간이 줄칩니다. 해당 주택 줄치고 갈로 탁 띄어넣으시고 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의 기간. 자, 그렇게 줄쳤습니까? 그러면은 투기가일주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자 시는 언제까지 전매 못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까지 못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 페이지 있는 내용들 있죠? 다 꺼버렸어요. 왜? 지금 이 책에 있는 거는 옛날 법입니다. 법이 바뀌었어요, 이분이. 자, 그리고 448쪽에 있는 거 있죠? 다 꺼없어요. 그것도 다 법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요약집에 있는 것이 지금 현행법이에요. 요약집에 있는 것이. 요약집 지금 현행법인데, 그 요약집에도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서야 안 보고. 왜? 또 바뀔 가능성이 없어요. 또 9, 10월 달 되면 이거 또 손대요. 알겠습니까? 일단 요약집은 지금 현재 법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교재 449쪽에
예외 전매 허용이라 되어 있죠. 전매 허용 대상. 자, 모든 전매 제한 대상에 해당하여 입주자 선정된 자, 전매 제한 대상에서 자,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 또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세금상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다음에 줄칩니다. 사업체 동의받은 경우는 전매할 수 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를 갈로 묶고 이게 전매 허용 사유입니다. 여기서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이거예요. 전매 허용 사유 7가지. 1번에 보시면 세대의 세대원이 자 근무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 치료 취약 견우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시 특도 시군으로 이전할 때는 전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줄입니다. 수도권 이전할 때는 제외한다 되어 있죠. 자, 수도권을 이전할 때는 전매 허용이 안 돼요. 이번에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할 때도 전매할 수 있고 3번에 세대원 전원이 해외에 이주하거나 자 3년 이상 기간 해외 체류하고자 2년 이상 크게 주의하시고 체류하고자 할 때도 전매할 수 있고 4번에 이혼 주의하시고 이혼으로 인해서 입주자 선정된 지나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할 때는 배우자 주의하시고 자 이럴 때는 허용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 이혼하면 부부 재산 분할하죠. 예, 분할하면은 그때 배우자 이전해 주는 것은 허용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다음 5번에 자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정치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는 허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의 끝에 주의하시면 돼요. 경매, 공매가 시행될 때도 전매할 수 있고 7번에 입주자 선정된 지 주택 일부를 배우자에게 정려하는 것도 된다 이 뜻이. 그런데 여기 7번 주의해야 될 것은 일부죠. 일부. 지나 주택 일부를 배우자 정리합니다. 전부 하면 안 돼요. 일부 정리할 때는 부부 공동명의 한다는 뜻이죠. 그럴 때는 전매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은 분양가 상한제라고 되어 있죠. 예. 정주택의 전매 방법이 있는데 다만 다음에 보시면 3호나 4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할 경우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 서울에 이 아파트가 자 30억짜리입니다. 34평짜리가 자 여기에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이 아파트 옆에 자 똑같은 메이크의 아파트 똑같은 평수의 아파트인데 이 예를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 정의받아 버렸죠. 그러면 얼마 되느냐 10억이 돼요. 예, 가격이 확 떨어질 겁니다. 뭐 이럴 일은 없는데 혹시 이렇다 하면은 그 이 아파트를 공급받은 갑이 자 10억에 공급받았단 말이에요. 갑이 해외 파견 근무갑니다. 몇 년을 5년을 가야 돼요. 가족 다 데려가죠. 자 그러니까 전매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에 전매 허용 사유에 2년 이상 해체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 딱 갑이 생각하니까 아 이거 팔 수 있네. 그 팔 때는 주변 시세대로 팔겠죠. 야 그럼 내가 30 팔면 20억이 돈이라는 돈이 생기겠네. 순간적으로 그렇게 딱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 갑자기 20억이 추가로 생길 거니까 막 이 해외 근무 가기 전에 기분 좀 내자. 그래서 뭐 벤저도 사고 뭐 1억 몇천짜리 그리고 지만 사면 안 되니까 짝지한테 물방울 다이아 이만한 것도 하나 필요하고 5천만 원짜리 사줘. 기분 냈어요. 자 팔라고 내놨더니 어느 날 자 가벽에 누가 왔느냐 토지주택공사 직원이 있다고 와요. 자 거기 보시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할 수 있다 해놨죠. 거기 딱 적용됩니다. 아 이 집 팔라고 내놨죠.
그렇다. 예. 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이 집은 등기 보시면 부기등기가 돼 있는 걸 확인했죠. 이러는 거야. 가면 부기등기를 봅니까? 안 보지. 아, 그럼 딴 데 못 팝니까? 예, 이건 무조건 전량 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다. 그 규정입니다. 그 얼마에? 10억에. 그 차 산 거하고 가위 산 거. 결국 이 집 10억 받아가 그걸 다 매가야 되죠. 그렇게 집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세나 내주고 가야 되죠. 팔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10년 지날 때까지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변 시설을 팔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안 그러면 허용사유 생겼다고 미리 팔면은 토지주택공사가 사갑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전매 금지에 관한 부기등기 및 부등기 시기라고 되어 있죠. 사업주체가 전매 제한 대상에서 자 3호 분양가 상한제정주택 4호 수도권 이해지역에 공공택지 외대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할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 뭐 한다? 부기등기를 해놔요. 언제? 2번의 출시입니다.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합니다. 미리 다 해놨어요. 자, 그렇게 아시고 밑에 전매 위반 시 조치는 5, 6월 달 이후에 보시면 되고 내려가서 6절에 공급질서 교란에 관한 거 1번 저당권 설정 등 제한은 5, 6월 달 이후에 보면 돼요. 자, 그리고 452쪽에 보시면은 주택건설 대지 자 신탁이라 되어 있죠. 그럼 버리시고 자 공급질서 교란 금지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최근 25회 정도까지 나오고 그 이후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요즘 이걸 거의 적용할 데가 없어요. 이거는 공급질서 교란 금지라는 것은 공급질서 교란 금지, 공급질서 깨뜨리는 건 금지하겠다는 뜻이죠. 자 소위 떴다방 들어봤습니까? 떴다방. 이 떴다방 때문에 만듭니다. 떴다방이 뭡니까 그러면? 자 우리 분양 모델하우스 앞에 그 당첨자 발표날에 가보면은 중개사무실에서 뭐 이렇게 뭡니까 파라솔 칠해놓고 분양구 삽니다 하는 거 그게 떴다방이 아니에요. 예.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떴다방 아니죠. 자 이런 경우 자 이 어디 역세권에 여기 5,000세대에 아파트를 공급한다. 5,000세대. 자 역세권이니까 청약 경쟁률이 아주 세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갑이란 떴다방이 떴어요. 뭘 가지고 입주자 저축 정서 1만 명분을 가지고 1만 구자죠. 자 여기다 신청합니다. 그 1만 구자 우리나라는 입자 저축 1인 국민 1인당 한 사람만 가입되죠. 1인 1구자입니다. 그럼 10,000명의 명의를 빌린 거예요. 이 10,000명이 누굽니까? 자 서울역 앞 밑에 내려가면 지하도에 그 골판지 깔아놨고 새카만 해가 자는 노숙자. 그 다음 저 섬지역에 가면은 나이 아무도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 요양원에 가면 연고가 별로 없는 사람들 명의로 다 빌립니다. 얼마 주고? 1인당 10만 원씩 주고. 그래서 1만 명, 뭐 이 떴다방은 이런 구자를 수만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넣어버리니까 몇 세대가 당첨됐느냐? 300세대가 당첨됐어요. 자 그러면 자 이 떴다방 갑이 직원이 수백 명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이 일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자 수백 개의 사무실이 있죠. 이 분양권을 저들끼리 사고 파는 거야.
예. 자, 그 직원 하나 가서 이거 좀 팔아주세요. 조금 있으면 또 다른 직원이 와 혹시 분담금 있다. 예. 그래가 그 가격을 올립니다. 뭘? 프리미엄 올리죠. 1천에서 5천. 제가 실제로 이걸 봤는데 한 달 만에 1억 정도가 올라갑니다. 피가 1억이 올라가요. 그래 한 2달 하니까 2억이 올라갔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소문 내느냐? 이 피가 3억까지 갈 것 같다. 자, 그러면 이때 되니까 계속 2달 동안 계속 올라가죠. 개미들은, 여러분은 개미죠? 처음에는 안 달라들어요. 자, 야, 저거 계속 올라가네. 그때 욕심이 발동해 달라들었구나. 그래서 2억 정도 딱 되니까 3억 간다니까 막 그때 물불 안 가리고 개미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덥석덥석 다 먹고. 그래가지고 한 달만 다 처분해버렸어요. 처분 딱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 싹 빠져가서 600억을 그냥 가져갔죠. 거래가 있다 없다? 예, 거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떨어져야 되죠. 뚝뚝뚝 떨어지는데 마이너스 1억까지 떨어져요. 5,001억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도대체 이거 산 사람은 얼마 손해봤다는 거예요? 3억을 손해보고 3억을. 예, 날라가는 거예요. 이게 7, 8년 전에 서울에 유명한 뜯다방이 한 몇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의 LA에 LA 아시죠? 거기에 연예인들 많이 사는 그 호화저택 있죠? 거기에 살면서 지는 전화질만 해. 지시만 딱딱딱 내립니다. 그럼 자기 행동 대원들이 있어요. 쫙 해가 돈 송금 딱 입고 끝. 네. 그러고 난 뒤에 거래가 없어요. 7, 8년 전에 부산에 2군데가 이 뜯다방들이 와가지고 딱 작업해 버렸어요. 그래서 부산에 한 군데는 제가 가서 본 데는 1억까지 올려놔놓고 빠져버렸어요. 네. 그리고 딱 뜯다방이 뜯다 하길래 나도 뛰갔죠. 뛰가가지고 신청했단 말이야. 왜? 뜯다방 따라가면 나도 얼마 번다? 1억 벌잖아. 저거 던질 때 나도 같이 던지고 그거만 하면 돼요. 아, 근데 이거 다 신청해도 안 돼. 뭐라 여기서 말이 들어오니까. 자, 결국은 이 뜯다방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이 지역의 주택 공급 질서를 어떻습니까? 깨는 거예요. 이건 못하게 금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정서나 지위를 자, 양도, 양수, 빌려주거나 빌려받거나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어떻게 하겠다?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처벌해버려요. 그런데 양도, 양수 중에서 저당이나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어떻다? 허용합니다. 자,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공급질서 교란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기 위해서 다음 각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음 줄치입니다. 정서지위를 양도, 양수 줄치고 관로 안에는 상속 저당인 경우 제외한다 줄치고, 상속 저당으로 인한 양도, 양수 허용한다는 뜻이죠.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줄칩니다. 이를 알선하다, 양도, 양수, 이를 알선하는 목적으로 강고, 갈로 떼어넘으시고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정서지 주택을 공급받거나 해서도 안 됩니다. 자, 여기는 시험에 놓을 때마다 매번 답이 상속 저당일 때는 허용된다는 것. 그게 매번 답이에요. 자, 그렇게 주의하시고, 자, 양도, 양수, 알선, 강구가 금지되는 정서지는 박스 안에 있죠. 갈로 묶어 보시는데 뭐 주택조합 설립에 따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즉 조합원지나 주택상환사채, 입주자 정서 등등, 그 밖에 4번의 1번 시장구청장이 발행하는 무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증명서, 건물 철거 확인서, 이번에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해서 주택 공급받을 수 있는 지,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같은 겁니다. 4번에 해당하는 서류는 특별 공급받을 때 필요한 정서지예요. 이렇게 하시고,
자, 위반시 조치라고 되어 있죠. 지무효 계약 질서. 국토교통장관 사업주체는 줄치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 즉 위반자에 대해서는 자 줄치입니다. 그 주택을 공급 신청할 수 있는 지위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 공급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내려가서 한매 퇴금행령. 사업주는 위반자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 줄칩니다. 산정한 주택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했을 때는 지급날에 그 주택을 취득 다시 판매한 것으로 보고, 퇴금행령. 사업주체가 매수인의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매수인을 알 수 없어 주택가격 수령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 등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는 주택가격을 그 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했을 때는 줄칩니다. 주택의 입주에 대해서 기간 중에서 뭐도 할 수 있다? 퇴금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벌칙이라고 되어 있죠. 국토교통장관은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해서 줄칩니다. 10년 범위 내에서 밑에 줄 주택 입자 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자, 형사처벌 줄친다.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 금지행위 위반자는 3년 이하 징역에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함.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잘 안 보입니다. 자, 그래서 줄쳐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요즘은 떴다방이 없죠. 워낙 정부에서 거래를 규제를 심하게 하니까 아예 떴다방들이 해외로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것이 거의 적용되는 규정이 적용될 경우가 없기 때문에 요즘은 이거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26, 27, 28, 29 최근 5년 동안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놓은 부분은 그 밑에 주택 사용금 사업 말소 등기로 인한 매도 청구라 되어 있죠. 이게 최근에 2차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가 A사가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데, 자,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조성합니다. 조성하면서 자, 여기에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 일부를 이렇게 경계 침범을 했어요. 자, 그러면 갑이 이 사실을 알고 이걸 회복했겠죠. 소송 등을 통해서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사용 검사를 받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입주자들이 들어오겠죠. 이 주택 전체는 입주자 소유니까. 자, 갑은 입주자들에게 너 공사한 이 부분 내 땅을 원상 복구시켜달라 하겠죠. 그럴 때 이미 공사된 입은 철거하고 하는 여러 가지 비용이 드니까 입주자들이 자, 갑에게 이걸 시가로 뭐 해달라는 겁니까? 매도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매도 청구에 들어간 비용은 A사에게 뭐 하면 된다? 부상하면 되고, 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 여기에 이 매도 청구 대상 이 대지 면적이 이 주택단 전체 면적의 얼마 100분의 5 미만일 때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면적 클 때는 매도 청구 안 됩니다. 100분의 5 미만으로 작을 때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1번에 주택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인등기 말소 소송 등에 따라서 사용검사 갈로 띄어놓으시고 이후에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실소유자에게 줄칩니다.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 청구권 행사 시 동의요건, 주택 소유자는 대표자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음이 줄칩니다. 대표자는 주택 소유자 전체 얼마 동의받아야 됩니까? 4분의 3 이상 동의받아 선정해야 되고, 매도 청구권 판결 회력,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에 관한 판결은 줄칩니다. 주택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습니다. 자, 매도 청구 대상 토지가 어느 정도 비율이 돼야 되는지 매도 청구를 할 경우에는 줄칩니다.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면적의 얼마 100분의 5 미만일 때만 인정이 돼요. 매도 청구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매도 청구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소유권을 줄칩니다. 회복한 날도 몇 년 내에 2년 내에 실소유자에게 송달되게 됩니다.
구상권 주택 소유자들은 1항에 따른 매도 청구에 인한 발생한 불치입니다. 비용 전부를 사업자에 구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택 공급에 관한 것이고,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칩니다. 자, 거기에 체계도에 보시면 주택 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찾았습니까? 자, 거기에 주택 공급 원칙이란 타이틀 있죠? 자, 입주자 저축 밑에 자, 이렇게 씁니다. 자, 입주자 저축 밑에다가 이렇게 공공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습니까? 승인 X 합니까? 승인 안 받죠? 예, 그래서 공공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승인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인 X 그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그렇게 썼습니까? 자, 옆에 가면 주택가격 규제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분양가 상한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옆에다 씁니다. 뜻을 법에서 정한 가격 이하 공급이라고 쓰면 돼요. 자, 이 분양가 상한제는 어디서 정해주는 가격입니까? 법에서 정한 가격 이하로 공급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쓰시고, 적용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적용지역 옆에다 하살표 하시고, 적용지역은 공공택지는 당연 적용하죠. 자, 공공택지 외 택지일 때는, 민간택지일 때는 일단 투기 과열지구가 돼야 되죠. 투기 과열지구. 자, 누가 지정해야 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이라고 쓰면 돼요.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자, 투기 과열지구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했을 때 적용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적용 제외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적용제 옆에는 자, 도시형 생활주택 적용하지 않지요. 약자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 자유구역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일 때도 정하지 않지요. 그 다음에 관광 특구에서 자, 몇 층 이상? 50층 이상이나 높이 150m 이상일 때는 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밑에 보면 분양가격 공개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거는 왼편에다가 자, 공공 택지에서는 사업 주체가 공개를 해야 되고, 공공 택지 외 택지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개되죠. 자, 그래서 이는 왼편에다가 이렇게 쓰시고, 자, 분양가 상한제 지정 등이라는 제목 찾았습니까? 그 옆에는 하살표 하시고, 자, 공공 택지 외 택지라고 쓰시면 돼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지정해야 될 곳은 공공택지는 당연 적용하니까 지정하지 않고, 공공택지 외 택지일 때 투기가주 국토교통부장관 지정하죠. 공공택지 외 택지라고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라는 거 찾았습니까?
분양가 심사위원회. 그거는 자 밑에다가 쓰세요.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업계획 승인, 자 사업계획 승인 뺏기가 자 사업계획 승인 신청 일로부터 20일 내에 설치 운영이라고 쓰면 돼요. 분양가 심사위원회 밑에다가 쓰세요. 여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며칠 내에 20일 내에 설치 운영해야 돼요. 자 그렇게 썼습니까? 자 옆으로 이제 갑니다. 옆칸에 가면 사업주체 의무라고 되어 있죠. 저당권 설정 등 제한은 쓸 것 없고, 그 밑에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라는 거 찾았습니까? 자, 거기에 밑에다 씁니다. 자,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밑에다가 씁니다. 첫째,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죠. 자,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고, 자, 매도 청구 대상 토지가 주택단지 전체 면적의 얼마? 100분의 5 미만이 되어야 매도 청구 대상 토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자를 선정할 때는 주택 소유자 얼마 이상? 4분의 3 이상 동의받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매도 청구 의사표시는 회복한 날로부터 2년 내 송달이 돼야 되죠.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고, 대상 토지는 주택단지 전체 면적의 얼마 미만? 100분의 5 미만. 대표자 선정할 때는 소유자 4분의 3 동의받고, 매도 청구 의사표시는 회복한 날부터 몇 년 내 송달돼야 됩니까? 2년 내 송달돼야 돼요. 자, 그렇게 밑에 쓰시면 됩니다. 썼습니까? 자, 이제 투기방지로 가면 투기과열지구라고 되어 있죠. 투기과열지구 옆에는 이렇게 쓰세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에 뭐 들어야 됩니까? 의견.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뭘 해야 됩니까? 협의. 이렇게.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조정대상 지역이라 되어 있죠. 조정대상 지역 옆에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데 과열 위축 두 군데 다 할 수 있죠. 과열된 것도 할 수 있고 위축이 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쓰시면 되고, 전매 행위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전매 제한 등 이래 되어 있는데, 자, 제한 옆에는 씁니다. 상속은 제외해놔야 되죠. 상속은 전매할 수 있죠. 전매 제한 대상, 전매 제한은 상속은 제한제외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입주자지 신규 주택이라 되어 있죠. 그 밑에는 요거 쓰시면 돼요. 토기과열 중에서는 뭐만? 지위만. 조정대상 지역은 지위. 분양가 상한제일 때는 주택 지위. 공용택지 외택지일 때는 주택 지위를 그 입주자지 신규 주택 밑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투기과일주에는 지만 전매 제한되고 이것도 시험으로 봐요. 투기과일주에서는 기존 주택이 전매 제한된다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 그럼 틀리죠? 투기과일주에서는 주택은 전매 제한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지만. 조정상지역도 지만.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지, 공공택지, 혜택지는 주택지 두 가지 다 제한됩니다. 자 그렇게 쓰시면 되고 자 썼어요. 자, 서신문은 자 끝에 보면 공급질서 유지라고 되어 있죠. 공급질서 교란 금지 밑에는 이렇게만 쓰면 돼요. 자, 정서지를 하살표 금지하겠다는 거야. 뭘? 양도, 양수, 알선, 강도. 단 양도, 양수는 갈로 묶고 상속 저당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할 수 있죠. 허용되죠. 이 부분 이거 꼭 이 답이에요. 계속 이 부분 물어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다 썼어요. 자 다시 한번 불러드립니다. 정서지를 하살표 금지. 자 금지되는 행위가 네 가지죠. 양도, 양수, 알선, 강고. 강도가 아니고 강고. 자 그리고 양도, 양수는 갈로 묶고 상속 지당으로 될 때는 어떻습니까? 허용.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뭐 건축법 자 하면은 대충 이제 마무리가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요약집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마칩니다. 네.